시작하겠습니다. 땡큐. 땡큐. 자, 시작할게요. 일어나세요. 아침입니다. 디오씨 일어나십시오. 자, 열심히 풀었죠? 잘 나오니? 얼굴이 크게 나와서 걱정이에요. 진짜 작아. 나 얼굴 되게 작은 편이야. 얼굴 정말 진짜 있는데. 맞아요. 안 보여 이목구. 얼굴이 작은 편인데 뭐랄까 화면이 날 담당해. 네네네. 그럼요. 자, 빨간 펜은 안 드셔도 되죠. 선생님이 채점은 다 했고요. 일단 잘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봄봄 배웠는데 김유정 작품이고요. 그쵸? 그리고 공간적 배경이 어디야? 시골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장인 봉필이가 직업이 뭐야? 마름이잖아. 그럼 일제강점기지. 일제강점기 강원도 농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왜 장인이랑 나랑 싸워? 뭐 때문에? 애순이 아니순이. 애순이가 아니라 애순이는 그 폭삭 소가수다죠. 그쵸? 왜 싸우냐면 아니 결혼을 시켜준다고 대릴 사이로 불러놓고서는 계속 결혼을 안 시켜주고 일만 부려먹는 거야. 돈도 안 주고. 그치? 그래서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근데 되게 웃기죠. 해학적이잖아. 밀고 몸싸움을 막 하죠. 몸싸움을 막 하는데 그 와중에 막 너무 막 아프게 꼬집고 한다고 막 할아버지 이러고 이런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에 점순이가 되게 막 부추겼는데 마지막에 점순이가 누구 편 들어? 지 아빠 편 들잖아. 그치? 거기서 오는 충격. 그죠? 그런 것들. 근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이게 나는 어떤 애야? 살짝 모자. 좀 살짝 어수룩하죠. 어수룩한 애야.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신뢰감을 주지 못하죠. 그치?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윗글에 드러나는 형식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역순행이라 그랬잖아, 얘들아. 5번 봐.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발단, 전개, 위기까진 많은데 절정, 결말, 그리고 절정. 마지막이 절정이에요. 절정과 결말을 살짝 바꿨어. 왜? 뭐 때문에? 뭐 긴장감? 해악성 때문에 바꿨어. 그치? 정답 5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이죠. 이중적 태도를 가진 인물이 등장. 누구? 일단 점순이도 이중적인 태도고요. 나도 그렇죠. 빙장님이라고 했다가 또 뭐라 그래? 욕도 하잖아. 그치? 1번입니다. 자, A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A 실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쭉 내려오네. 그쵸? 자,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야? 나의 장인의 갈등은 점순이로 인해 해소됐어? 아니죠. 해소된 건 아니지. 자, 1번에 3번에 5번입니다. 나는 점순이를 좋아해요. 단순해요. 그리고 장인은 성격이 어때? 교활하죠. 어떻게든 일부려 먹으려고. 제목이 봄봄인 이유가 뭐예요? 또 다음에도 일만 부려먹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그치? 자, 4번 호칭 중 장인이 나를 부른 호칭으로 해악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거 뭐야? 할아버지죠. 그 너무 아프니까 누구한테? 사위한테 할아버지 한 거야. 그만 때리라고. 4번입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무슨 짓을 했는 줄 아니? 매주 무슨 짓을 한다?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 왜 그런 일을 항상 선생님에게만 일어나네요.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기름이 없더라. 차에 주유를 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뜻했어. 막 기지개도 켜고 이러면서 완전 혼자 무슨 영화를 찍듯이 막 주유소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고스란히 거기다 올려놓고 결제하고 온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 집이 인천이거든. 인천에서 광명을 넘어오는데도 핸드폰이 없어진 줄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는 줄 알아? 갑자기 아이브 노래가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광명 딱 들어가는데 에티튜드가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하이 빅스비 했어. 대답이 없어. 건방지게. 아니 건방진 하이 빅스비가 어디 감히 하고 오른쪽을 봤더니 없어요. 이게 어디다 두고 왔지? 생각했지. 주유소구나. 그래서 선생님 업무폰이 있잖아. 전화를 걸었더니 자기가 나를 그렇게 불렀대. 혼자 기지개를 하고 왔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놓고 자기는 당연히 가져갈 줄 알았는데 저쪽에서 고객님 부르는데 나는 그냥 이러고서 차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받자마자 묻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웃긴 거 알아? 이제 하셨니? 1시간 만에 전화해서. 그래서 이제 몇 시에 문을 닫냐? 이제 그랬더니 11시에 닫는데요. 오케이. 그럼 퇴근하고 가면 되잖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왠 줄 알아?
삼성페이. 아. 커피도 못 사 먹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가방에 카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를 발견해서 사 먹었어. 카드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 얘들아, 선생님 오늘 이런 사정 때문에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데 나 커피 사줄 사람 있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야. 너무 서운하더라고. 내가 선생님 제가 사드릴 건데요. 이자 700원인데요. 커피가 1,800원이니까 2,500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펴가 왜 사주니요? 알았어. 알겠어. 그러고서 이제 카드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커피를 사다 먹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뭐랄까. 나는 그래서 생각했어. 핸드폰이 없어지면 일단 불안하죠. 뭐가 불안하냐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불안해. 핸드폰도 되게 좀 꼬잡거든요. 근데 뭐가 불안해? 삼성페이가 불안한 거야. 그렇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래, 가방에 선생님이 하나씩 카드를 좀 넣어갖고 다니자 이 생각도 좀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아무것도 못할 뻔했어. 너네들은 만약에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 커피 사줄 사람 했으면 손을 누가 들었을까? 지연이? 저희가 이자 딱 500원. 그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순수하게 나에게 커피를 사줄 사람은 지섭이밖에 없네. 내가? 이런 표정인데. 아, 영훈이는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어색하고, 그쵸? 성규는 짤없을 것 같고, 성규는 2배로 받을 것 같고, 약간 영훈, 지훈이 맞지? 맞지? 성규야, 넌 2배로 받을 거지? 저요? 그치. 한 1,800원, 3,600원 받을 것 같고. 돈이 없는데. 아, 그래? 우리 지섭이는 약간, 선생님 제가 왠지 그럴 것 같고. 싫어. 용범이는 대답 안 할 것 같고. 승기는 아직 우리가 어색하니까, 그쵸? 준이도 약간 내가 왜? 이런 느낌? 지효는 안녕히 계세요로 갈 것 같고. 그쵸? 그런 상황입니다. 지섭이 너만 믿을게. 자, 5번 보세요. 자, 소설에 사용된 괄호들이 하는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중간중간 여러분 괄호가 들어가는 게 보충해 주는 거예요. 설명을. 자, 5번 보세요. 서술자의 이중적이고 실리적인 면모. 여러분 서술자는요. 어리숙한다. 대릴 싸움이잖아. 그치? 이중적일 수는 있지만 뭐는 아니야. 실리적인 면모는 아니죠. 조금 약간 어수룩하잖아. 실리라는 건요. 내 이익을 챙기는 거. 계산적인 거야. 정답 5번입니다. 6번. 기억부터 미음 중 보기에 A와 가장 관련 깊은 게 뭐냐 그랬는데 결말에서의 의외의 행동 뭐야? 정순이가 아빠 편 든 거. 4번이죠. 4번. 근데 나도 또 생각해봤어.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과 아빠가 싸워. 그럼 누구 편 들어야 되니? 당연히 아빠 편 들죠. 그렇지? 근데 보통 그런 일은 없어요. 장인과 사이가 싸우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누구랑 누구는 잘 싸워. 시부모와 나의 아내는 싸우죠. 그렇죠? 남학생들. 우리 엄마와 내 부인이 싸워. 누구 편 들어야 돼? 엄마. 누구 편 들 거니, 승기야? 잘 모르겠어요. 그래? 준이야. 누구 편 들 거야? 아내 편 들 거야? 엄마 편 들 거야? 너무 고민돼? 엄마 편? 용범아 너는? 모르겠어? 영훈이는? 지섭이는? 성규는? 엄마? 여러분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아네. 아내 편 들어야죠. 그런 거야. 엄마 앞에서는 엄마 편, 부인 앞에서는 부인 편.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가정이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7번 보세요. 이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여러분 보세요. 주인공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얘가 좀 어수룩하고 상황 판단을 못하는 신빙성 없는 화자잖아. 그래서 신뢰감을 주는 게 틀렸어요. 신뢰감을 주는 게 틀렸어. 자, 8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몇 번이야? 5번. 점순이는 여기서 부정적인 인물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중적인 인물이에요. 이중적인 인물. 8번에 5번. 전반적으로 웃기죠. 전반적으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 9번. 점순이의 행동을 보고 독자가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얘는 말리지 않았고요. 뭐 한 거야? 편 들었지. 아빠 편 들었잖아. 3번 보세요. 3번.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슈레이가 더 밉다. 점순이는 안 말렸습니다. 아빠 편 들었죠. 9번에 3번. 왜? 네. 왜? 채점 잘못됐니? 아니요. 자, 10번. 기억부터 미음에 나타나는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10번에 여러분 등을 두덕여 줄 사람 누구냐?
근데 사실 이거 그냥 그 장인어른이 그냥 하는 얘기예요. 회유하는 거야.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이 진심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얘는 결혼시킬 마음이 없어요. 10번에 3번입니다. 그냥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 싶은 거야. 왜? 돈 안 줘도 되니까. 못됐죠? 그치? 11번.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게 뭐냐 그랬는데 기억.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점순이가 살짝 나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그치? 자, 4번 보세요. 아내 될 점순이에게 바보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왜? 야, 너는 왜 성례 시켜달라고 말을 안 하니? 아니, 안 시켜준대잖아. 야, 그렇다고 그냥 오니? 이러면서 막 부추겼죠. 그러면 점순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점순이가 혹시 나를 바보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12번.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이거는 여러분 오답이 별로 없었어. 독자인 나는 인물됨과 성격을 직접 전달받죠. 왜? 1인칭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 사건을 나는 간접 경험하죠. 내가 어떻게 그걸 직접 경험해. 정답 4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나가 장인과 해학적 활극 그 난리를 그쵸? 그 난리를 벌인 것은 점순이의 충동질로 인한 건 맞아요. 맞아. X가 아니라 맞아. 아 그냥 괜찮았는데 자꾸 와서 점순이도 야 왜 성례 안 시켜주냐고 막 찔렀잖아. 부추겼잖아. 그래서 배짱 부린 거예요. 일 안 간다고. 정답 3번입니다. 여러분 14번 별표 치세요. 결국 나랑 장인이 싸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부려만 먹고 왜 성례 안 하지요? 여기 찾아야죠. 결국에는 성례를 안 시켜줘서 결혼을 안 시켜줘서 그래요. 부려만 먹고 왜 성례 안 하지요? 여기 찾으셔야 돼요. 결혼을 시켜줬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치? 자 15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결말이랑 절정이랑 바뀐 거 얘기하는 거야. 해악성 긴장감 15번에 3번입니다. 3번 자 16번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정답 2번 웬 연민과 동정 사실 이 장인어른한테 연민과 동정이 가진 않죠. 못했잖아. 그치? 2번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2번 틀렸어요 여러분. B는요 내가 장인에게 빙장님에서 할아버지로 바뀐 거지 사위에 대한 호칭이 바뀐 게 아니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내가 바뀐 거야 내가 나. 18번 적절한 거 3번이네. 내년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겠다. 그래서 제목이 봄봄이다. 봄봄봄봄봄이죠 사실은 원래. 자 여러분 여러분 이거 봐봐. 니네 그 수행평가 표현론적 관점 이거 했었잖아. 작품만 분석한 거 내재적. 이거 중요해. 문학작품을 여러분들 그 분석하는 감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재적 관점. 이거 우리가 절대론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평가할 때 작품만 분석한 게 절대론적 관점이에요. 또 외재적 관점. 얘는 여러분들 세 가지로 알 수 있죠. 뭐? 첫 번째는요. 작가의 어떤 상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 표현론. 그리고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해석한 거 뭐야? 반영론. 독자의 어떤 삶과 관련해서 해석한 게 효용론이지. 그래서 너네 철산중 그 수행평가가 요거는 무조건이고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였잖아. 기억나니 얘들아? 이게 그거야. 이게 그거야. 작가와 관련된 삶, 시대 상황과 관련된 거, 그리고 독자가 느낀 거. 그쵸? 인상 깊었던 거 위주로 그 감상하는 게 효용론이야. 요거 잘 알고 있어야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작품을 작가 중심으로 감상한 학생이 누구니? 작가의 삶과 관련돼서 해석한 애 누구니에요? 몇 번? 3번이네. 1번은 뭐야? 1번 작품 분석한 거니까 절대론. 그쵸? 토속어, 비속어 사용 얘도 절대론. 3번은 작가의 경험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답이고 꾀병을 부리는 나의 모습 나의 삶과 관련된 거니까 얘는 효용론. 그쵸? 그리고 5번은요. 1930년대 농촌 현실을 엿볼 수 있어. 얘는 반영론이야. 이렇게 해석한 거야. 자 20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주인공은 나예요. 그쵸? 주인공은 납니다. 주인공이 장인을 관찰하는 아니야. 자 20번에 5번입니다. 오늘 문제는 선생님이 봤을 때 지난번에 만세전보다 조금 쉬웠던 것 같은데 그쵸?
너 똑같으니? 그래요. 뭐 사람마다 또 좋아하는 게 또 있을 테니. 자, 이름 펴봅시다. 이름. 채만식의 미스터 방입니다. 미스터 방. 자, 요거를 하나, 둘, 셋. 요거를 받아. 이거 받으시고. 그 미스터 방 문제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갖고 왔습니다. 청이야. 두둥. 땡봐가.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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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봐. 얘 왜 스탠드로 안 찍혀있지? 자, 받으세요. 이 친구. 스탠드로 안 찍혔어. 자, 미스터 방 보겠습니다. 니네 이상한 선생님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 그 작가예요. 그 작가입니다. 채만식 이상한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이 하필이면 또 박 선생님이어가지고요. 저는 기분이 아주 나빠요. 자, 미스터 박. 남자를 여러분 미스터라고 하죠. 그렇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자, 광복 직후에 딱 벌어진 일이야. 자, 채만식은 여러분들 풍자, 항상 부도덕한 대상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 사람을 희화화하여,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죠. 희화화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냐면 역사의식 없는 사람, 기회주의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자, 미스터 방 보겠습니다. 미스터 방의 본명은요, 방산복입니다. 방산복, 방산복. 자, 근데 이제 방산복이 미스터 방이 되는 신분 상승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방산복이 또 모든 걸 다 잃어요. 자, 얘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코피뚜리 방산복이라 그래요. 코피뚜리, 그러니까 외모를 희화화했죠. 왜? 부정적인 대상이야. 그래서 외모를 희화화한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역사의식이 없어. 이기적이야. 그리고 기회주의자야. 그래서 외모를 희화화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코가 삐뚤어졌대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요. 신기료 장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구두방 길을 가다 보면은요. 뭐 구두수선이라고 써 있는 데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구두를 수선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딱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딱 끝나고 독립이 되면서 미군이 들어왔죠. 남쪽에. 그치? 남쪽에 미군이 들어와서 그럼 뭐가 귀하겠어? 영어. 영어 하는 사람이 귀할 거 아니야? 생각해. 뭔가 좀 일자리를 찾아볼까? 하고 돌아다니면서 미군 장교들을 막 찾아다녀요. 그러다 만난 거야. 영어를 조금 할 줄 알거든. 그냥 약간 좀 그냥 단어 몇 개만 할 수 아니까 그 사람이 그 장교가 나의 통역관이 되어달라. 오케이 해서 통역관이 되면서 미스터 방으로 뭐가 되는 거야? 신분 상승된 거야. 근데 거들먹거리고 살죠. 거들먹거리고 살아. 근데 이제 여기 백주사라는 사람이거든요. 얘는 친일파인데 일제강점기 때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는 지가 다 뺏기고 사람들이 와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미스터 방을 찾아가요. 옛날에는 거들떠도 안 봤는데 찾아가서 자기를 도와달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허세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 둘이 그냥 자강두천입니다. 자강두천 뭔지 알죠? 그리고 나서 미스터만 같은 경우에는 방산복이는 어떤 버릇이 있냐면 술 마시면 꼭 양치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 버릇이 있어. 그날도 술을 마시고 양치를 하고 하려고 테라스를 나갔어. 하고 위에서 뵀는데 그 순간 장교가 나의 상사죠. 얘는 통역관이니까 거기를 지나가다 인사하는데 그 얼굴로 양치물을 뱉는 거야. 그래서 장교가 화가 나서 얘는 밑으로 내려와. 때려요. 이거 태어나을 하면서 때려. 그러다 소설이 끝나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얘는 잘렸다. 그렇죠?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이해되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미스터방 차만식 작품은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바뀌었잖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거기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면 이 작품을 배우는 거야. 똑같이 이 부분을. 알겠죠? 이 부분은 아니야. 이 부분은 아닙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배경이 언제라고? 딱 해방 직후. 8.15 해방 직후입니다. 집신장수 아들인 방산복은 30이 다 되도록 머슴살이를 하고 일본과 상해 등지를 떠돌아다니다가 조선으로 돌아와 밑줄 쳐. 방산복 동그라미 헌실을 고쳐주는 신기루 장수, 그러니까 구두수선 해주는 사람입니다. 입에 풀칠하고 사는 인물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국이 해방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해?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막 뛰어나가잖아요. 근데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자, 이 사람은 민족의 운명보다 자신의 이익이 먼저야. 어떻게 써야 돼? 이익은 뭐니? 이익. 그리고 조국의 운명. 뭐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나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독립이 배부른가? 라고 말하는 거죠. 그치? 이렇게 그는 드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역사의식 부족이라고 쓰세요. 역사의식 부족. 역사의식 부족. 2, 3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 나온 해방의 혜택 밑줄 치세요. 해방의 혜택은 물질적 혜택 얘기하는 거야. 물질적 혜택이 나누어졌다. 왜냐고? 10전이나 15전에 박아주던 징을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왜? 일본 순사들 일본으로 다 쫓겨갔어.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인 거야 지금.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것이다. 밑줄 치세요.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자신의 이익만 중요한 거야. 자신의 이익만 중요. 삼복은 징 10개를 박아주고 5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들, 도매상들이 제 맘대로 재료값을 올리던 것이었다. 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5곱, 10곱 비싸졌다. 5배, 10배씩 비싸졌대요. 그러니 신기루 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 데짜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기네들끼리 가격 담합해가지고 올리고 10배가량 올리고 했대. 경제 상황이 어떻다는 거야? 되게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적으세요. 어지러운 경제 상황. 어지러운 경제 상황. 독립 직전에 이렇게 혼란스러웠다는 거야. 어지러운 경제 상황. 이런 예명을 선생님이 너무 욕하는 게 어색하죠? 그쵸? 욕을 잘 못해서 믿어주세요. 그놈이 경제겐 다 어디로가 되졌어?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다? 자, 기회주의자라고 적으세요. 기회주의자. 석양 때 신기루 괴짝 어깨에 맨 채 홧김에 막걸리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개걸거렸다.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왜? 광복 직후 미군이 들어왔으니까 그쵸? 이게 미국 사람들 막 보이는 거야. 함께 그득히 퍼졌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밑줄 치세요.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 이때 생각한 거야. 아, 통역을 해야겠다. 통역사 결심이라고 쓰세요. 통역사 결심. 통역사 결심. 그러나 슬플진저 떼국과 땀에 찌든 이 누더기를 걸치고는 가망이 없을 말이었다. 아, 무슨 도리가 없을까? 반일을 국리를 하다가 정오 때서야 한 줄기 서광을 얻었다. 뭔가 좋은 수가 생각난다 봐. 총총히 집으로 돌아가 마누라를 시켜 구두 고치는 연장 일습과 재료 남은 것에다 이불이면 허옷까지 해서 한 집을 동네 아는 가게에다 맡기고는 한 달 기한으로 돈 100원을 서푼 변으로 취해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물건 맡기고 돈 빌려온 거야. 그 돈 100원을 가지고 삼복은 흔한 넉마전으로 가서 100원 돈이 꽉 차는 한도까지의 양복이랑 명색 한 벌과 모자를 샀다. 일단 뭐 빌린 거야? 옷 빌린 거야.
저거 산 거야. 왜? 일단 겉모습이 멀끔해야 통역사가 될 거 아니야. 신발은 부득이 안방 사람의 병정 구두 사시는 것을 이다금 창가리를 거저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닷새만 제 것과 바꾸어 신기로 했다. 이거 위장하는 거죠. 자기는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옷 차림새를 바꿔서 위장하는 거야.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는 수도 있다고. 삼복은 종로서 그렇게 딱 빼입고 이제 종로로 간 거야. 종로서 전차를 내려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하였다. 생김새가 맘씨가 좋아 보이고 여느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 가는 일해야 할 것이었다. 청년회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하나가 몸집이 부대하고 여느 병정은 아닌 듯하고 얼굴이 잠옷 선량하여 보이는 게 선뜻 마음에 들었다. 구경하는 체하고 넌지시 그 옆으로가 섰다. 노력은 많이 했네.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들고 기물스러워하면서, 기물스럽다는 건 여러분 신기해하는 거야. 아니 걔네 나라는 우리 이런 게 없으니까 신기한 거야. 연방 계속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하우머치 하고 묻는 거야. 담뱃대 장수 영감은 30원이라고 소래기만 지른다. 알아들을 턱이 없어 고개를 깨웃거리면서 다시금 하우머치만 찾는 것을 밑줄 쳐. 기회 좋을 시고라고. 야, 여기서 기회 좋을 시고라고는요, 서술자가 직접 말한 얘기야. 쓰세요. 전지적 서술자가 전면에 드러남. 전지적 서술자가 전면에 드러남. 여러분들 여기서 고전 소설로 따지면 편집자적 노편 같은 거야. 전지적 서술자가 전면에 드러남. 야,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애들이 어제부터 계속 용원게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어? 그게 무슨 얘기니? 그냥 개인 그냥? 근데 앞에 용원 그건 뭐야? 유튜브 아, 그래?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야? 계속 어제부터 계속 요즘에 그게 핫 이슈인가 싶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듣는데 한 여자애가 어제 한 남자애한테 넌 게이가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래가 무슨 소린가 하고 쳐다봤어. 그랬더니 걔가 왜? 남자애가 왜 그랬어? 너 못생겼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래. 게이는 잘생겼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그랬어. 그랬더니 걔가 게이가 못생길 수도 있지? 라고 말하길래 지가 게이라고 말하는 건가? 아니면 지가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는 건가? 뭐 알쏭달쏭 하더라고요. 아 그런 유튜브구나. 찾아볼 일은 없으니까 내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애들이 하도 어제도 그러고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하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궁금했습니다. 자 어쨌든 삼복이가 나지기 너리워 하여 주었다. 획 돌려다보더니 오 can you speak? 하면서 사뭇 그러할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아스러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 데는 질색할 뻔하였다. 너무 반가운 거야. 말 통하니까. 직업이 자 여기 체크하세요. 어떻게 체크하시냐면 간접화법이거든요. 직업이 요렇게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누가 물었겠어? 장교가 물었겠죠. 그랬더니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누가? 삼복이가. 그럼 내 통역이 되어주겠냐고 물었다. 장교가.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자 여기까지 다 드세요. 자 적으세요. 얘는요 중요합니다. 간접화법. 자 간접화법입니다. 간접화법. 세만식의 작품이 여러분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요. 그 서술상 특징에서 문체가 판소리 사설의 문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판소리 할 때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얼쑤하면서 막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말도 건네면서 그리고 구어체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서술자가 말을 건네듯이 서술을 합니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여기서 특징은 말을 건네듯이. 자, 간접 화법도 그렇고요. 그리고 판소리 사설의 문체, 말을 건네듯이 얘기한다는 거.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에요.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줄글로 문어체로 쓴 게 아니라
뭔가 이야기를 해주듯이 말을 건네듯이 독자들에게 말을 건네듯이 한다는 얘기야. 왜냐면 판소리 부를 때 그 창자가 관객들한테 뭐 말 건네듯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지. 그 이 자리에서 밑줄 치세요. 신기루 장수 꽃비뚜리 삼복이 희화화라고 적어. 희화화. 인물을 희화화한 거 우스꽝스럽게 만든 거야. 그 이유는 왜 그래? 부도덕한 대상을 풍자하려고. 희화화. 삼복이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다. 주급 15불가량의 거진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 소위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으로 밤이면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한 번은 탑골공원의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고 S 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언젠가 수천 년 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2,300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방산복은 문화재나 뭐 이런 거 그림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해 준 거야. 또 한 번은 경회루를 구경하면서 무엇 하던 건물이냐고 물었다. 미스터 방은 서슴지 않고 킹, 드링크, 와인 앤드, 댄스 앤드 싱 위드 댄서라고 대답했다. 임금이 기생을 데리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던 집이란 뜻이었다. 자, 딕은 옆에다 쓰세요. 희화화라고 써. 희화화. 아니 이게 그 만찬을 즐기고 그죠? 국가의 어떤 행사를 치르던 곳에서 웬 말도 안 되는 얘기 그죠? 잘 모르는 거야. 내가 보기엔 조선 여자의 옷이 퍽 아름답고 점잖스럽던데 어째서 양장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S소희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 시집을 가고파서 그런다고 대답했다. 아니죠. 그렇지? 서울역을 비롯하여 거리에 분뇨가 범람한 것을 보고 혹시 조선 가옥에 분뇨로 여러분 똥입니다. 변소가 없느냐고 S소희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있기야 집집마다 다 있느니라고 대답하였다. 썩 좋은 조선 그림을 한 장 사고 싶다고 하여 문지방 위에다 흔히들 붙이는 사슴이 불로초를 물고 신선이 앉았고 한 것을 5원에 한 장 사다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은 그림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S소희가 원하는 걸 그냥 되게 그냥 개그처럼 딱딱딱 해내지만 뭔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죠. 그렇지? 옆에다 쓰세요. 그림에 지식이 없는 인물 희화화. 그림에 리을 옆에 그림에 지식이 없는 인물 희화화. 그림에 지식이 없는 인물 희화화. 이런 사람들도 이때는 사회가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출세라고 살았단 얘기야. 제일 재미있고 유명한 소설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추월세이라고 대답하였고 그럼 그것을 한 권 사고 싶다고 하여서 여러 날 사러 다니다 못해 동네 노만의 집에 칠을 2원에 사주었다. 이 밖에도 미스터 방은 S소희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많으나 대강은 그러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조선을 소개한 공로는요 사실 반어법이죠. 그치? 자 밑줄 쳐. 그 공로의 정비례해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여져 갔다. 반어입니다. 아이러니. 8.15 이전에는 어떤 은행의 중역의 사택이라던 지금의 이 집으로 현저동 그 집에서 올마 오기는 S소유의 통역이 된 후 사흘 후였다. 집도 완전 바뀌었네. 그렇지? 위아래층을 다양식 절반, 일본식 절반으로 꾸민 호화스러운 저택이었다. 정원엔 때마침 단풍과 가을 화초가 아름다웠고 연못에서 민어가 뛰놀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불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주사가 찾아와서 나를 도와달라. 뭐 걱정 마라. 둘이 술 마시면서 놀고 그래. 근데 항상 술 마실 때마다 뭐 한다고? 양치하는 버릇이 있다고 그랬잖아. 양치하고 뱉으려고 베란다에 딱 봤는데 하필이면 그 S장교가 지나가면서 얼굴에 맞아서 이거 때려버려 해서 와서 펑 맞고 끝나요. 웃기죠? 웃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연습 한 장 옆에 볼까? 오른쪽? 그 밑에 작품계가 단편 소설이자 세태 소설. 세태 소설이라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 현상과 관련된 소설을 세태 소설이라고 합니다. 풍자 소설은요. 풍자는 부도덕한 대상을 비판하는 거잖아. 여기에서 풍자의 대상은 누굴까 승기야? 주인공 누구?
김기료 점수. 누구? 상복이. 맞죠? 방산복이. 잘했습니다. 자, 사실적. 해약 사실적이라는 건 있음직한 일을 썼다는 얘기고, 풍자적, 해약적, 비판적. 자, 시점 비출적, 전지적 작가. 권력을 쫓아 기회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인간을 비판하는 거고, 특징 별표적. 판소리 사설의 말투 뭐라 그랬어? 말을 건네듯 이라고 적으세요. 말을 건네듯. 반복 또는 말을 건네듯. 자, 2번. 인물을 희화화하여 골개미를 드러낸다. 여러분, 우리 문학에서요, 미의식이 4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아미, 하나는 숭고미, 하나는 비장미, 하나는 골개미예요. 우아미는요, 지금 만족하는 거예요. 숭고미는요,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야. 얘는 결과가 슬퍼요. 얘는 해악, 풍자. 자, 우아미는 그런 거예요. 그 자연 안에서 놀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만족한다 이런 거. 그리고 숭고미는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 지금 누이가 죽었잖아. 그치? 제망매가 배운 거 기억나니? 누이가 죽었어. 근데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지 않고, 그래,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나중에 누이를 어디서 만날 거야. 거기 어디지? 거기 어디지? 왜 생각이 안 나냐? 아, 미타찰. 그쵸? 미타찰. 불교의 극락세계거든요. 거기를 가기 위해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야지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거 숭고미. 비장미는요, 아기장수 우투리 배웠니? 정말 민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발각돼서 죽잖아요. 실패하는 거야. 얘는 실패. 그리고 골개미는요, 해악과 풍자예요. 해악과 풍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골개미라는 말은 바로 해악과 풍자입니다. 자, 그리고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렇구나. 자, 1, 2, 3 푸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따로 준 문제 10개 있죠. 그거 지금 풀게요. 성규야, 볼펜 빌려줄까? 네. 볼펜. 필기할 때 괜찮아? 네.
뒤에 열 문제도 마저 푸세요. 해설하고 쉴게요. 해설하고. 네. 선생님, 네. 이게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정리되는 거예요. 몇 번이야? 1번? 1번 뭐라고?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정리돼요. 딱히 어떤 인물 간의 갈등은 없지. 그렇지? 귀엽지 않아? 이거를 진짜 열심히 적어서 싶으니까 하트를 적을 줄 모르나 보지. 귀엽다. 한잔해. 뒤에 열 문제 풀어. 다 풀었어? 아니 지금 소리 듣는 인물의 서세 속이 뭔 말이에요? 겉가속이 다른 거야. 선생님, 응. 백준호가 군주한테 전 재산을 빼앗겼어요. 뭐라고? 백주사가 군주에게 전 재산을 빼앗겼어요. 뺏겼어요. 그렇구나. 백주사가 장성국의 비위를 맞춰야지. 왜냐면 지금은 걔가 더 신분이 높으니까. 네. 백주사가 군중한테 전 재산을 다 뺏긴 거예요. 응, 다 뺏겼어. 군중한테. 응. 친일해가지고 다 뺏겼어.
열 문제도 다 풀었니? 네. 빨리 풀어보라. 방송국이 백두사의 주인이 있어요. 몇 번이야? 4번인데. 4번?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분이 낮다고 신분이 잠깐만 방사복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 주인이 돼서 뭐 그런 건 아니야. 다인 초이야? 지연이 다 했어? 백두사가 하고 있는 내적 갈등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내가 옛날에는 얘한테 신분이 낮아서 말도 안 걸고 부탁할 일이 없었는데 와서 지금 부탁을 하는 입장이잖아. 참아야 되느냐? 아니면 또 막 걔가 막 거들먹거리는 꼴이 너무 보기 싫어. 자존심을 굽혀야 될 것이냐? 자존심을 부려야 될 것이냐? 그런 내적 갈등이에요. 잘 적었죠. 거북이야? 개구리?
기다려주세요. 친구들 이제 거의 다 풀었어. 우리 혜령이는 손이 참 이쁘네. 글씨 쓰는 거. 글씨 쓰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지켜봤거든? 이쁘네. 그럼 저는요. 손 왜 다쳤니? 17대로 써다가. 아빠가 불로 지졌어. 뭐? 아니 얘가 지 라면 먹으려고 하다가 물 뒤였어? 쏟았대요. 어. 아빠가 후라이팬을 지렸다는. 아 맞다 너 썸남이 때렸다는 거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네. 일단 여기 녹화되고 있다. 걔가 조심히 말하세요. 알겠죠? 영훈이 다 했어? 지섭이 다 했어? 용범이 다 했고. 승기 몇 개 남았어? 3개. 3개? 하세요. 썸은 한 일주일이면 적당하지 않니? 2주는 타야 되지 않나? 2주? 어차피 좋아하게 해요. 일주일이면 적당한데. 그럼 아세요? 다음 주 보면은 끊어져 있을 거예요. 왜 그래? 아 진짜. 다음 주에 이제 지연이 표정이 어둡다. 나 와서 그러면 쌤 이제- 저썸 깨졌어요. 아니 아예 오지도 않을걸요? 아니야. 울고 하느라고. 안 깨질걸? 안 하죠. 이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서우가 부를까? 귀엽다 귀여워. 아까는 수업하는데 어떤 애가 선생님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러더라. 여자애가. 쌍쌍이야 아 정말 그랬어 했더니 선생님 저 어제 걔가 꿈에 나왔어요. 이러는 거야. 좀 귀엽지 않니? 미친 거 그래서 아니야? 내가 만난 게 아니라 꿈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너무 귀엽더라고. 대령이잖아. 그게 뭐 중학생들의 중딩들의 어떤 그런 풋풋한 사랑이 아니겠니? 그렇지? 저 목소리가 모르겠어요. 야 어디 이게 한 달 전에 전 남친 언파하는 하냐 이랬던 것 같은데 비밀이에요. 녹화가 되고 있네. 세상은 아름다워요. 그래요. 다 눌렀지. 아 설마 나 걷는 줄 알았네. 없어 뭐. 너네는 싸웠니? 너네는 싸웠니? 친구끼리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싸울 줄 알았어. 말해도 돼 얘들아. 됐어 이미 봤는데 뭘. 할 말이 딱히 없어? 자, 우리 모두 승기를 좀 쳐다봅시다. 빨리 풀라고. 모두 승기를 봅시다. 승기의 손놀림이 빨라졌어. 진짜 보고 있었니? 나했어. 진짜 보라고 할 걸. 이렇게 빨리 풀 걸. 그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 얘들아, 우리 오늘 남은 게 뭐냐면은요. 그 문법, 그쵸? 문법 그거 할 거고, 그리고 오늘은 부속성분 들어갈 겁니다. 부속성분. 그거 문제풀이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나날이 2회 풀면서 그 강호사 시간, 그쵸? 고전 시가 있었죠? 그거 해설할 겁니다. 그거. 좋잖아. 나날이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온 사람 손 드세요. 어머. 3명. 4명. 4명 안 갖고 왔어? 그럼 출력해야겠네. 알겠습니다.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나날이도 수업을 하니까 갖고 다니세요. 1번. 윗 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윗 글은 소설이잖아요. 무슨 갈래야? 서사 갈래야. 서사 갈래. 시는
시, 서정갈래. 그쵸?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서술자를 통해 사건이 전달되고 갈등이 중심이고 개연성이 있고 또 배경 속에 인물이 등장하고. 근데 여러분 3번 보세요. 현재형 진술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한다? 얘는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뭐야? 연극, 희곡이야, 희곡. 정답 4번. 맞았겠죠? 갈등 중심 아니야 보여줬던. 어? 갈등 중심은. 이 소설 자체가 그렇긴 한데 서사갈래 자체는 갈등 중심이긴 하죠. 오케이.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정답 1번입니다. 여러분 리을이 좀 헷갈렸을 텐데요. 백주사는 해방전에 경찰서 주임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이면 여러분들 뭐 했다는 거야? 사채업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돈 번 사람이야. 1번. 윗글에 주제로 적절한 거 몇 번? 3번. 기회주의적인 인물 누구? 방산복이 외세, 미국에 기대어선 출세하라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자, 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3번입니다. 백주사는 전통적 가치관, 향리의 예법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 전통적 가치관으로 방산복을 평가해. 그리고 그때 우리가 여러분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쵸? 3번입니다. 5번. 백주사의 상황을 A와 같이 생각한 까닭. 얘는 여러분들 부탁을 하는 입장에선 참아야 되지만 또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야. 그런 맥락으로 쓰면 맞게 하세요. 부탁하는 입장에서 참아야 하지만 자존심이 매우 상해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쓰면 맞게 하세요. 자, 그래요, 쓰세요. 부탁하는 입장에서 참아야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갈등하고 있다. 6번. 나에서 할 수 있는 백주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뭐냐 그랬는데 몇 번이야? 5번. 내용 이해니까 넘어갈게요.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뭐예요? 방산복은요, 미군을 활용해서 군중을 토벌하고자 했다. 누구랑? 백주사랑 같이. 백주사 뭐 해주고 싶었어? 복수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쵸? 또 이렇게 좀 묵줄하고 싶긴 했고. 7번에 이거. 8번.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정답이 4번인데 리을은요. 그러니 여보게 미시다방. 얘는 약간 일본식 영어거든요. 일본식 영어. 리을에서 백주사의 말투를 우습게 표현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이 아니라 아직도 일본의 영어식, 그러니까 일본 영어식 발음을 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이 아니지. 4번입니다. 4번. 자,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일본어투의 영어를 쓰는 이 사람을요, 조금 우습게 본 거야. 그러니까 우습게 만든 거지. 그리고 비판하는 거지. 왜 이 사람도 어쨌든 일제강점기 때 뭐였어? 친일파였잖아. 그치? 부정적인 대상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아이고, 3번이네요. 방산복이요. 양친구를 뱉는 장면은요, 통역관의 위력이 엄청났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연히 얻은 부를 우연히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정답 3번입니다. 10번. 적절하지 않은 거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인물의 관점에서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 맞죠? 근데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3자에서 저 누구의 눈을 통해 사건을 전개한 게 아니야. 정답 3번입니다. 됐니? 교과서 있죠. 교과서로 보세요. 1번 228쪽 요거 세 문제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게 뭐냐 그랬는데 몇 번이니? 1번. 에피소드를 나열했다는 게 뭐냐면 S소위 환심을 사려고 탑골공원 돌아다닌 거. 그쵸?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문화재 소개하고 옷 소개하고 유명한 소설 소개하고 이런 것들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번. 왜? 지식이 너무 짧잖아. 그쵸? 2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4번이 틀렸죠. 자, 리을을 보니까 문지방 위에다가 흔히들 붙이는
그림을 사고 싶다 그랬더니 그냥 아무 집에나 붙어있는 그림 그냥 사다 갖다 준 거야. 여러분 여기서는 갈등이 지금 심화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 그림에 대해 지식이 없는 인물에 대한 희화화야. 4번이 틀렸습니다. 갈등 없어 여기에. 자 그리고 3번 적절하지 않은 게 뭐니에요? 4번 삼복을 사뭇 그러하는 뜻이 반가워하는 거는요. 왜 그런 거야? 그냥 반가움의 표시야. 미국 사람들 반가울 때 막 퐁하고 허그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지. 여기서는 뭐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나만에 등장한 실질적 군림절 아닙니다. 그냥 반가워서 하는 제스처야. 이해됐니? 자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법 들어가겠습니다. 쉬세요. 조금만 쉬자. 잠깐 지나갈게. 잠깐만.